조광현의 좋은 책 나누기. 이번에 소개할 책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입니다. 거대함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핵개인을 돕고 무겁던 질서는 해체되고 느린 조직은 추락합니다. 이에 생존을 가르는 것은 덩치가 아니라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힘입니다. 이 문명을 먼저 이해하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살아남습니다. 경량문명의 탄생입니다. 인간 이외의 지능인 AI가 참여하는 범주가 늘어나며 인력 추가 없이도 규모가 빠르게 확장하는 기업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의 방식이 바뀌게 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능의 범용화와 협력의 경량화입니다. 두 축의 패러다임 변화는 서로 호응하며 증폭하는 한 쌍이 되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이제 AI가 더 가벼운 몸놀림으로 각 개인을 도와 일상의 혁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기, 가장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은 가벼운 존재만이 생존할 것이라는 새로운 진리입니다. 이제 대담한 소수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더 강한 연결 속에서 더 강한 지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겨냥하는 것은 기존의 중후장대한 기업들이 일삼던 거대한 착취입니다. 독립적인 개인들과 작은 조직들이 새롭게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생존과 성장에 유리하고 거대해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는 산업구조 양상. 이것은 거듭 부가가치와 생산성의 근원이 지능의 집합으로 옮겨간다는 큰 전체 변화 위에 있습니다. 이제 신규 인력을 채용, 교육, 투입, 관리, 배려하는 것에 과거의 관습과 문화를 적용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기 전에는 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성과를 위해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기 힘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고민하고 찾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밀도가 낮아 높이 날 수 있는 새처럼 필요에 따라 빠르게 뭉치고 흩어질 수 있는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힘, 경량문명 조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등한 협업은 하청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거대 기업의 노력을 모든 것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중심만 남기고 외부에서 창의적 협력을 하겠다는 정의화된 태도를 갖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의 차원을 넘어 먼저 조직 자체의 불필요한 높이와 부피를 줄이고 무게를 덜어내는 쪽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튜브 채널들은 AI의 도움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의 잠재적 시청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가능성과 동시에 역으로 전 세계 채널들과 시청자를 두고 조회수 경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관점이나 지지 기반 없이 시류를 쫓는 콘텐츠는 계속해서 무한 경쟁에 놓이기만 할 것입니다. 반면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거나 기성 매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혁신가라면 그 어떤 때보다 큰 기회의 시장을 맞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속노화 키워드에 반응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20대와 30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노화의 시작 시점을 장년층이나 노년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나이에서 정신과 신체의 노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을 늦추어 더 길어진 생애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결혼의 비율이 매우 높던 시절이 빠르게 지나가고 생애비혼이나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서적 교류를 위한 새로운 모임과 네트워크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독서 모임이나 운동, 취미 모임이 플랫폼에서 성업하고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로 확장됩니다. 경량 조직에서 리더는 더 이상 위기의 꼭지점이나 평가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는 각자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연결해주는 안내자입니다. 리더가 판을 깔아주는 사람일 때 구성원은 AI와 함께 스스로를 이끌어가며 반복이 아닌 창의, 복종이 아닌 주도, 타율이 아닌 자율로 일하게 됩니다. 구성원은 도구가 아니라 중심이 되고
리더는 각자가 자신의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돕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언과 단역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각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연극 속 하이라이트 한 장면에서 주연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무대가 세상의 관객에게 각인되기 위해 조직이 어떻게 지원하고 격려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성장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퀵스택의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열려있는 배움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가장 첨단의 기술 발전, 추세를 숙지해서 적절한 자원을 투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업무로 귀착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에서 팀을 구성하는 것은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프로스포츠팀 법칙과 같습니다. 구성원은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이들은 함께할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고를 수 있고 또 함께할 구성원을 고를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서는 기존 인사팀의 발령 시스템이 무력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자연스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라는 말은 청소년이 아니라 오히려 중장년이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배움은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일이 아닌 평생의 업을 찾아가기 위해 치열한 자기 탐색이 될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공부를 정의해보면 첫째, 학년기의 공부가 아닌 평생의 공부가 일반화되며 공부의 기간이 인생만큼 길어질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공부의 대상이 좁아질 것입니다. 셋째, 이미 누군가가 발견할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닌 아무도 모르는 것을 스스로 찾는 방향으로 깊어질 것입니다. 넷째, 경쟁자와 비교해 등수를 내는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을 오롯이 해내는 것으로 바뀌며 공부를 하는 이들의 마음은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늘 배우고 깨치는 새로운 공부의 자세는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업의 전문가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의 가장 중심에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전날의 나와 늘 경쟁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각자 업이 자신만의 자영업으로 분화되면서 바뀌는 첫 번째 가장 빠른 변화는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증강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각자가 자기 노동의 템포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외로움이 사회의 상수처럼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역량은 단순히 무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 체계의 재구성이고 관계 방식의 혁신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향한 설계입니다. 더 적게 소유하고도 더 넓게 연결되는 삶, 덜 복잡하지만 더 깊이 있는 질서, 무엇보다 서로에게 덜 바라면 더 위하는 자세, 이것이 경량 문명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술이 구조를 가볍게 만들고 사람의 지혜는 의미를 더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 시간을 기준으로 준비됩니다. 출발지에 밤이 깊었음에도 아침 식사가 나오고 피곤이 몰려와도 커피를 권유합니다. 비행기 안의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목적지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현재 감각을 거슬러 조율합니다. 경량 문명을 살아가게 될 이들도 같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구성원들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닿을 지점을 향하며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갑니다. 지금의 필요는 미래의 리듬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려는 노력입니다. 경량 문명의 비행은 단순히 점과 점을 잇는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감각을 익히는 적응과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책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